자기소개부터 시작하면 돼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미술작가 박보나고요. 저는 이 자리에 이번에 새로 나온 책 이름 없는 것도 부른다면으로 같이 비슷한 주제로 책을 내신 김가빈호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가빈호라는 이름으로 글을 쓰고 있는 일개 글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냥 글 쓰는 사람이고요. 이 자리에 박보나 작가님과 함께 한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네. 관심이 이거저거가 많기는 한데 근데 이제 마주친 작가들, 그러니까 제가 잘 알아서 마음이 갔던 작가들, 뭐 예를 들면 같이 밴드를 했던 뭐 조은재 작가라던가 뭐 오스카는 같이 레지던시에 있었다던가 해서 뭐 이렇게 만나면서 이 사람들이 그 관심을 오래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도 했고, 지미 더렘이나 피에르 위그 같은 경우는 전시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가진 그 시각으로 표현한 깊이가 제가 너무 부러워하는 그 지점들이라 동경하던 작가들이라 넣기도 했었고, 뭐 좀 사실 되게 사적인 우연한 만남들, 리서치라기보다는 그렇게 접근을 했었고, 그리고 원래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원래 이제 제가 죽음을 주제로 책을 쓰려다가 죽은 이후를 쓸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죽기 전에 얘기를 쓰다 보니까 생명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책이 먼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많은 그 작가들이나 관심사들이 뭐 계급 혹은 탈식민주의 이런 많은 이슈들이 생명 지점에서 모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관심, 약간 열려놓은 관심 자체가 제가 그쪽으로 모여 있으니까 뭐 좋아하는 작가도 이렇게 모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좀 더 말랑해지고 연결되는 지점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빈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오늘 토크 이전에는 잘 모르시는 선생님이었는데, 그 행성이란 단어와 저가 생각하는 그 지구적인 연결이라는 지점에서 그 공통적인 단어가 나와서 기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을 여기다 제일 앞장에다 썼는데요. 이게 라틴어로 옴니아 꼬니튜라고 하는데,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지금 교황의 회칙에 이제 한 구절로 언급돼 있는데, 이게 이 교황님이 새로 한 말씀은 아니고 예전부터 좀 있었던 표현이었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주목을 받은, 그리고 다시 이렇게 부각을 시켜줬는데, 이게 생각하면 할수록 좀 많은 것을 가져오는 문장인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작가들은 단순히 이렇게 자연 보호를 이렇게 부르짖고 네 작업이 무슨 자연을 보호하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뭔가 작가 작업 이 차원을 벗어나서 이 행성 차원에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어떻게든 기여하는 그런 작가들. 예를 들면 뭐 브라질의 산림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면 뭐 산림을 불태우는 사람, 누가 산림을 불태우겠는가, 누가 태우겠어요. 서양의 자본주의나 뭐 기업들이 하겠죠. 그걸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거. 제가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동시대 미술 작가라고 한다면, 물론 기존에 이제 지금 우리가 있는 현대미술 작가들도 다 존경하고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뭐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 이런 것들이 뭐 어딜 들어가든 언론이 전해주는 소식들에게 젖어들어 있고, 이 언론은 하나의 기업이고 누군가의 돈을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다 얽혀져 있잖아요, 행성적으로. 이 기업형 언론의 시각장 바깥에서 이 행성 차원의 느리지만 장기적으로 면면이 흐르는 이 변화를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200년이 걸리든 그런 변화를
누구보다도 더 민감하게 감지를 해서 지금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거나 바꾸려고 하거나 바꾸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작가들.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작가들이 저 동시대 미술가라고 생각을 하고 동시대 미술, 현대미술 작가들이 작업을 할 때 어떤 세상에 반응을 하기도 하고 본인들의 생각들을 펼쳐나가는 작업들을 하는데 저는 이제 다양한 작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김가빈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뭔가 그 생명과 세상을 바꾸는 작가들에 대한 존경도 있지만 제가 이제 작가로서 그 미술을 바라봤을 때 그 자본주의적인 미술 시장이나 미술 제도가 소비하는 미술의 입장에서 그 바깥에서 하는 생명 운동을 미술관 안으로 굳이 가지고 들어와서 어떤 그 상상력과 어떤 가능성들을 펼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고 그래서 이제 많은 현대 작가들에 대한 관심이 물론 있는데 이제 그 마치 취향이나 태도처럼 모두한테 그 동조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들이 쌓아온 세계나 어떤 두께에 대한 존경심은 있긴 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라든지 삶의 문제라든지 일하는 문제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잠자는 문제라든지 뭐 거주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떨어진 채 미술을 뭔가 소비한다던가 그것과 동떨어진 채 말씀하신 대로 취향의 차원으로 전락한 그런 미술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답답했고 안타까웠고 그래서 정말로 미술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정말로 미술이 우리 삶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가 그냥 뭐 투자 가치로만 동작하는 미술이 전부인가 이게 얼마가 올랐습니다 이 가치가 얼마나 뛰었네 요즘에는 너무 돈벌이에만 치중이 돼가지고 뭐 다 갖다 붙여가지고 뭐 다 이것만 다 말만 붙이면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들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좀 화려하고 조명 받고 있지 않지만 스포트라이트 전혀 받지 않지만 좀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 빛을 크게 발하는 뭔가 반딧불이 같은 작업을 하는 작가들을 좀 수면 위로 떠올리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감히 생각을 해서 그렇게 그 얘기를 한 것이 이제 어떤 또 다른 또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작가로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하나는 작업을 누군가 창작을 하기 위해서 그 흰색 캔버스 앞에 앉으면 돈이 되는 뭘 그려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작가가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좋은 직업이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맨 처음 이 작가가 원했던 게 돈 버는 거였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오로지 작가의 잘못인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편을 들겠다는 건 아니고 그 길들여지는 건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에서 그런 식으로 소비를 하고 관객들도 어떤 투자 가치로서 문의를 한다던가 이렇게 되는 시스템의 문제도 좀 크지 않나 싶기도 하고 사실 데미안 호스트 같은 사람도 되게 속물로 이렇게 한번 그 비판을 하셨지만 속물 같은 작가지만 그런 시장의 속물성을 드러내는 지점들이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리고 그 데미안 허스트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런던에다가 이제 무료 갤러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의 전시들을 무료로 이렇게 관람할 수 있게끔 한다던가 막상 자기 작업에 대한 관람은 무료로 받는다던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사람이 시스템을 갖고 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작가들이 작업을 하려면 세상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감각을 열어놔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부조리한 일에 이렇게 울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세월호 사건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 전쟁이 터지면 내가 전쟁이 나고 산불이 나고 막 애들이 죽는데 무슨 작업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들이 자기가 하는 걸 놓지 않는 이유는 그 하던 걸 놓지 않는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기 거에 집중하기 쉽지 않았지만 어떤 걸 다룰 때 특히 어떤 비극적인 세계를 다룰 때 이게
결국은 그 미술 시장 안에서 소비가 되는데 내가 이걸 소재화 시켜버리는 건 아닐까. 누군가한테는 정말 절실한 문제인데 이거를 나는 미술 작품으로 만들면서 전시를 하고 이게 내 이름으로 나가고 미술 팔리지 않는 작가들도 유명한 공간에서 전시를 하고 상을 받고 이런 시스템 안에서 또 돌아가거든요. 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군가의 불행을 당장 소비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쉽게 못 움직이는 것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관점이 있어서 어떤 작가들을 좀 더 존중을 하냐면 그 관심사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뭐 착취나 계급이나 어떤 환경에 대한 관심사가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생긴 게 아니라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기서 이제 작가들을 고른 기준 중에 나름의 기준은 뭐였냐면 뭔가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작가들, 뭐 유명하지 않아도 좋다. 유명하지 않아도 좋지만 뭔가 우리 마음을 건드리거나 우리가 사는 관점을 조금 바꿔주는 사람, 그리고 그게 아니면 정말로 봐야 될 것을 보게 만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작가라고 보고 일단 했는데, 떠오르는 작가는 제가 여기서 제일 애정했던 작가는 우르슬라 비만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오는 작가이기도 하지만, 아까 이제 이 얘기 들었을 때는 렌조 마텐스라고 하는 그 빈곤 포르노, 기억하시는 빈곤 포르노 동작을 이제 콩고에 가서 이제 작업을 했던 작가인데, 한 20-30년 동안 지금까지, 작가가 젊었을 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영상 작품 3개 찍었어요. 3개 찍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이제 콩고 미술가 연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을 작가로 만들어서 그 작가들이 작업을 한 것을 유럽 시장에다 팔았어요.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그 현지 콩고의 땅을 샀어요. 땅을 사서 경작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던져주는 메시지는 노동자들 농장을 착취해서 미술계가 벌어들인 돈은 다시 농장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이 메시지였어요. 그런 작가들은 저는 동시대 작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온 작가들 중에 그러니까는 다 안 유명하거나 기회가 없었던 작가들은 아니고 나름 뭐 베니스 수상한 작가들도 있고 그렇던데, 저는 이제 고민이 미술을 시작을 할 때 많은 작가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미술을 시작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뭐 클래식 뮤직이 주는 어떤 위안이나 BTS 노래가 주는 울림이 있지만 이들한테 너희가 왜 세상을 바꾸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BTS나 클래식 뮤직이나 또 미술의 다양한 층위들이 건드리는 건 세상을 바꾸려면 사실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치인들이 좀 바꿔줘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떤 미술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중심 질서는 어차피 다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변과 그 비틈과 그 틈새들을 다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감각을 열어주고 다른 관점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마음을 좀 말랑말랑하게 해서 뭐 어떤 정치인이 뭐 증오나 어떤 혐오에 대한 그런 이끌어감을 유도를 해도 들어가지 않는 마음들을 만드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뭔가 좀 더 소울에 관한 게 아닐까, 미술의 역할을 약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많은 작가들이 바깥에서 액티비스트로서 활동을 하던데 결국 그 결과물을 미술관 안에 보여줬을 때 걸리는 건 그 사람들의 이름뿐이기도 하고 그걸로 상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이거를 굳이 미술관 안에 갖고 들어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미술관 안에서 보여주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는 생각을 하죠. 이제 제가 작가 친구들하고 항상 하는 얘기가, 작가라는 게 그래도 어떤 자기 신념과 믿음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창작을 하는 집단인데,
어떤 잘못을 하는 집단이 아닌데 항상 가난해야 되고 항상 소외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제 젊었을 때는 그 학생이었을 때 되게 고민은 제가 이제 좋은 작업을 하고 싶지 그 유명한 작가가 되는 게 꿈이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지만 기회가 자꾸 주어져 작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리고 사실 아무도 모르는 작가라고 하지만 이렇게 책에 소개되는 게 작가들한테는 되게 절실한 일이어서 너무나 그 이미 그 주목을 받고 감사한 느낌일 거라 그 아무도 모른다는 작가는 조금 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는. 왜냐하면 어떤 저희는 소통이 중요하고 더 많은 에코잉을 만들어내는 거라. 그래서 근데 이제 항상 주목받는 반짝반짝한 작가들 말고 선생님은 뭔가 좀 더 그 덜 언급되는 작가들을 그 하시려는 그 마음이 감사한 지점은 작가로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팬심으로 그 글을 썼거나 아니면 좀 이제 그 리서치나 공부가 깊지 않아서 제가 아는 작가들에 한해서 많이 쓴 편이라 그 유명한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또 작가로서, 그러니까 저는 약간 작가기 때문에 작가를 환상화시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진 고민은 또 그 많은 좋은 작업들이 있고 세상을 바꾸는 게 사실 그게 쉬운 일인가. 그리고 왜 뭐 그 일상에서도 바꿀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그 미술 안에서의 그런 건 알겠는데, 이제 제가 작가로서 또 고민하는 건 뭐냐면 글을 쓰거나 할 때 열린 글과 열린 결말과 어떤 독자들의 영역에 대한 존중과 선망을 항상 하면서 혹시 너무 교훈적인 얘기를 뻔하게 하는 게 아닐까, 어떤 작업이. 그래서 그게 너무 직접적이거나 혹은 제 책이 사실 착한 결론 내기가 글 쓸 때 제일 쉽더라고요. 그렇게 돼버리지 않을까. 그러고 이제 제가 문학책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 유럽의 교육 이런 거 보면, 로맨가리 책 보면은 전쟁 중에 이 사람들이 현실이 너무 막 치열하고 빡빡하고 지옥이지만, 물론 전쟁의 주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클래식 피아노를 들으러 가면서 어떤 영혼의 그 자락을 잃지 않고 잡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술이라는 게 인간 정신을 고양시킨다고 생각할 때 이게 의무라기보다는 전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그 좀 더 이렇게 뚜렷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 더 둥그런 얘기로 마음을 건드리거나 뒤돌아보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혹은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한 예술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기는 합니다. 저도 그 예전에 그 작가님 같은 그런 그 지점을 한창 탐색을 했던 적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제가 왜 이렇게 변질됐냐면, 아기를 키우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는 기후가 변한다는 걸 듣고 있고, 뭐 매일매일 다른 세상이, 여기서 불타고 저기서 뭐 홍수 나고 저기서 쓰나미 몰려오고, 당장 가차없이 내일 뭐 다 멸종해도 제가 보기엔 이상하지 않은 시대인데 이렇게 평온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뭐 다 잘 살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이게 너무 좀 이상하다는 느낌 많이 받고 좀 답답했고, 그래서 물론 작가님의 어떤 관점 이런 건 존중해요. 뭔가 그 빈틈이라든지 누군가에게 이렇게 휴식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그 비트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존경하는데, 내일 당장 만약에 그게 사라진다면 나는 그게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뭔가 이게 교통 정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환경위기나 뭐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거는 되게 많은 분들이 답답함을 느껴서 저도 아마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기는 한데, 사람은 많은 다양한 그 이유들이 있는데 분명히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같이 아파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 결은 조금 다르지만, 정도는 다르지만 사람들이 조금
우리 마음처럼 좀 마음이 아파하고 바꾸고 싶어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근데 정치인들 보면은 왜 작가들은 그래도 아웅다웅하고 이 작가는 뭐 더 직접적이야, 덜 직접적이야, 이 작가는 더 고군분투해야해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떤 믿고 있는 신념이라는 게 더 나은 세계라던가 더 많이 잡는 손이라던가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 팔리고 안 팔리고를 떠나서. 근데 세상에서 어떤 뭐 혐오나 차별을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직은 그래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작가들이라도 이 작가들이 가진 신념들이 너무 고맙고 너무 소중하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작가 입장이라서 작가를 막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